미스터 논란입니다. 손흥민 선수 뛰고 있는 토트넘 소식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이 웨스트햄과 1대1로 비기면서 아쉬운 경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른 시간에 골을 넣은 토트넘은 이른 시간에 또 실점을 하면서 결국에 나머지 경기 80몇 분을 무기력하게 웨스트햄의 낮은 수비에게 고전하는 그런 상황을 보였는데, 도대체 이 웨스트햄과 토트넘의 경기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바로 들어가 보시죠. 웨스트햄의 모예스 감독이 당황할 만한 경기의 스타트였습니다. 토트넘이 일단은 골을 넣으면서 굉장히 좋은 스타트를 만들어냈기 때문인데 4분 때죠. 측면 쪽에서 공을 잡은 베르너가 이제 치고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리고 들어가면서 이제 안쪽에 들어오고 있는 이 존슨에게 굉장히 좋은 패스를 줬습니다. 존슨은 굉장히 좋은 움직임으로 안으로 잘라 들어오면서 이 공에 발을 갖다 대는데 성공했고, 이로 인해서 토트넘의 첫 번째 이 선제골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 손흥민 선수 역시 슈팅을 시도하기는 했지만 12분 때 손흥민의 슈팅은 이제 상대 키퍼에게 막혔고, 그리고 오늘 경기 이 선발 라인업에 돌아온 미키 반더벤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습니다만, 이 웨스트햄이 결국에는 세트피스에서 커트 주마의 골을 만들어내면서 바로 동점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전반 18분 장면인데, 이 코너킥에서 보엔이 이제 올려준 이 공, 잘 보면 이제 커트 주마가 이제 중간에 있는 거를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거의 마크가 없다시피 하죠. 이 세트피스에서 토트넘의 고질적인 문제가 다시 한번 드러난 상황이고, 주마가 등으로 이 공을 밀어 넣으면서 그대로 토트넘이 실점을 하게 됩니다. 아니 근데 이게 머리에 맞힌 것도 아니고 사실 등에 맞을 정도면은 사실상 공이 어느 정도 내려왔을 때까지 아무도 마크를 하지 않았다라는 건데, 굉장히 아쉬운 장면이고, 결국에 토트넘은 이 고질적인 이 세트피스에서의 실점을 막지 못하면서 이 동점골을 내주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웨스트햄 입장에서는 나쁠 게 없는 전개였고, 토트넘은 지속적으로 사이드 쪽으로 들어와가지고 패스를 넣어주는 그런 모습을 택했는데, 근데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도 손흥민이 이렇게 뒤로 빠지는 움직임이라던가 아니면 반대쪽에 이제 선수가 들어가는 움직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잘 이해하고 있는, 그리고 대비가 되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브레넌 존슨의 패스가 그리고 점점 더 질이 안 좋아지는 그런 모습이 지속적으로 보였죠. 이거 날려버리는 그런 모습이었고, 손흥민 선수는 어쨌건 나쁘지 않다, 지속적으로 시도해라, 이런 모습을 보여줬지만 브레넌 존슨이 측면 쪽에서 그렇게 오늘 패스의 질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좋지 않았고, 그리고 토트넘이 유리한 상황에서 이제 이 골을 못 넣을 때 오히려 웨스트햄의 위협적인 모습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안토니오의 모습인데 이 반더벤이 막아내다가 넘어졌고, 이게 비카리오의 선방이 아니었으면 토트넘은 실점까지 하면서 역전패를 당할 그런 위기에 처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전에 투입된 클루셉스키, 이 스키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클루셉스키가 투입이 돼가지고 메디슨의 중앙에서의 자리를 좀 메우고, 그리고 이제 측면 쪽으로 이제 커버를 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런데 들어오고 나서 너무 말도 안 되는 패스를 많이 해서 손흥민 선수가 열받아하는 모습이, 답답해하는 모습이 잡히기도 했죠. 진짜 최악의 패스는 이 클루셉스키가 손흥민 선수가 측면으로 들어갈 때 아예 이 터치라인 바깥쪽으로 그냥 이걸 패스라고 해야 될까요? 팀에 대한 불만을 나타내는, 그냥 공을 걷어내는 모습처럼 보였는데, 여하튼 클루셉스키는 좀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오늘 굉장히 심각했고, 그리고 이제 우도기가 후반 막판에 이 추가 시간 상황에서 공을 잡아가지고 슈팅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이게 골키퍼 정면으로 그냥 흘러버리면서 굉장히 아쉽게 토트넘의 역전 기회가 사라졌습니다. 결승골을 넣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였고, 그리고 이제 경기가 끝나기 전에 손흥민 선수가 또 이렇게 공을 몰고서 나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손흥민, 히샬리송, 그리고 이제 클루셉스키가 옆쪽으로 가는 게 보이는데, 손흥민 선수는 이제 쭉 가다가 클루셉스키 쪽으로 패스를 해주죠. 그런데 클루셉스키가 말도 안 되는 크로스를 시도하면서 상대방 수비수에게 공을 맞춰버리고, 다시 이제 웨스트햄의 역습으로 이어지는, 도리어 이제 토트넘이 실점 위기에 처할 뻔한 상황까지 이어지는데, 다행히 실점이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잘 막아냈고, 경기가 끝난 뒤에 웨스트햄 선수들의 모습을 보면은 다 이렇게 앉아있고 쓰러지고 숨을 굉장히 헐떡이고 최선을 다했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토트넘 선수들 생각보다 너무 여유로웠던 걸까요? 아니면은 특별히 유럽 대회에 나가는 것도 없고,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체력적으로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봐야 되는데, 3일 일정, 굉장히 오랜만에 또 짧은 일정의 경기를 하는 게 토트넘에게 또 쉽지 않았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하튼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단 한 명의 교체도 하지 않은 웨스트햄에게 1대1로 비기면서, 웨스트햄은 사실은 또 교체를 하지 않았다고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교체할 자원이 별로 없었습니다.
없는 상황에서 이 토트넘은 온갖 교체를 다 단행했지만 결국에는 그대로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경기 막판에 손흥민 선수가 드라구신한테 뭔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또 인상적이었는데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좀 궁금합니다. 드라구신은 출전하지도 않았고 손흥민 선수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도 궁금한데 여하튼 낮은 수비 블럭 이렇게 뭐 5명의 5백 수비라던가 이게 사실상 이 하프 스페이스 침투를 이제 막는 듯한 이런 수비를 했을 때 토트넘이 딱히 할 게 없어지는, 왜냐면 토트넘의 전략은 이제 페널티 에리어 안쪽으로 최대한 공을 패스하고 들어가서 이 상황에서 중간으로 주고 마무리를 하는 이런 이제 패턴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패스가 너무 조악하다. 패스의 질이 너무 안 좋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소파스코어를 살펴보면 손흥민 선수가 평점 7.3점을 받았습니다. 오늘 경기 2개의 슈팅을 기록한 손흥민 선수인데 그중에 유효 슈팅은 하나였고 그리고 44번의 터치 중에 여하튼 패스를 36번 그중에 32번을 성공시켰고 키패스를 3번이나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키패스를 받아야 하는 입장인데 오히려 키패스를 주고 있는 그런 입장이라서 답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브렌던 존슨 같은 경우에는 부상으로 지금 표기가 되어 있네요. 부상으로 표기가 되어 있고 키패스 하나 그리고 지금 크로스 4번을 했는데 0번의 적중률 이게 진짜 심각했죠. 그러니까 드리블 돌파까지 성공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 상황에서 뭔가 크로스를 했을 때 이 정확도가 너무 안 좋았다. 이게 이제 수치상에서도 드러나는 부분이고 티모 베르너 같은 경우에는 여하튼 굉장히 중요한 패스를 하나 만들면서 빅 찬스를 만들어냈고 이거를 이제 브렌던 존슨이 마무리를 했죠. 그리고 이제 41번의 터치를 가져갔고 하나의 키패스를 일단은 기록을 했습니다. 땅볼 경합에서도 4번 중에 3번 성공하면서 굉장히 높은 확률의 돌파 성공률을 보여줬죠. 이런 면으로 보면 나쁘지가 않은데 메디슨 같은 경우에는 중원에서의 영향력이 너무 떨어졌고 아쉬운 경기였습니다. 아쉬운 경기였고 그리고 특히 교체에 들어온 클루셉스키 같은 경우에는 이거 점수를 주지 말아야 되는데 이거 진짜 최악이었습니다. 20번의 터치 중에 11번의 패스를 했고 그리고 이제 뭐 크로스 2번 중에 1번 성공했고 뭐 수치상으로 봤을 때 막 뭐가 그렇게 크게 문제가 막 보이는 그런 느낌은 아니지만 실제 경기에서 너무 중요한 찬스를 많이 놓쳐버리면서 후반 막판에 투입됐는데도 불구하고 집중력이 너무 없어 보였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을 할 수밖에 없고 웨스트햄은 교체를 하나도 단 한 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야 진짜 데니 잉스를 꺼낼까 말까 뭐 이런 정도의 고민을 한 것 같기는 한데 여하튼 뭐 교체를 전혀 하지 않고도 토트넘에게 1대1로 비기는 오히려 이제 수비 집중력이 괜찮으니까 그냥 그대로 납두는 모습을 보여준 것 같기도 하죠. 여하튼 뭐 골 전체적인 어떤 상황을 봤을 때 뭐 1대1로 비길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뭐 골 기대값도 1.1, 뭐 0.9 그냥 한 골씩 들어갈 만한 상황에서 그렇게 넣었고 오히려 토트넘의 골 기대값이 더 떨어집니다. 충격적이죠. 뭐 점유율은 67%. 전체 슈팅 개수도 뭐 11대 13 거의 비슷합니다. 공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뭐하냐.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더 어이없는 거는 풋볼 런던의 이 레이팅인데 이 풋볼 런던의 평점을 좀 살펴보면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일단 비카리오, 포로, 로메로, 반더벤 뭐 7, 7, 6, 6 이렇게 받았고 우도기에게 5점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평점 이제 단순하게 어떤 통계적인 걸로 평점을 내는 데에서는 우도기가 토트넘에서 가장 높은 평점인 7.6점을 받았는데 그런데 이제 그 풋볼 런던에서는 우도기에게 더 많은 거를 요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르너 사실 이제 풋볼 런던의 이 점수는 기대치 대비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여하튼 베르너랑 그렇게 잘 맞는 것 같지 않았다라는 평가를 하면서 5점을 줬습니다. 저는 우도기한테는 그래도 뭐 7점 이상을 줄 수 있을 것 같은 경기라고 생각했지만 벤탄쿠르에게 6점을 줬고 비수마 6점, 메디슨에게 5점을 줬는데 이 부분은 저는 좀 동의를 합니다. 메디슨이 시즌 초반에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거에 어떤 절반의 모습도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번뜩이는 모습이란 단 하나도 없고 머리 자른 이후에 이 헤어스타일이 바뀐 이후에 메디슨은 여하튼 그 전에 메디슨과 뭔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고 브렌던 존슨에게 7점을 줬는데 저는 이게 좀 후하다고 생각하는 게 여하튼 한 골을 넣었다라는 것만으로 이 점수를 받기에는 너무 놓친 찬스 그리고 너무 안 좋았던 패스가 많았습니다. 턴오버를 유발하는 패스들이 너무 많았고 그리고 티모 베르너는 뭐 그래도 어시스트를 줬기 때문에 뭐 6점 정도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손흥민 선수에게 자 통계는 손흥민 선수가 3개의 키패스를 했다고 보여주고 그리고 어떤 토트넘의 선수들보다도 많이 좋은 패스를 하긴 했는데
He struggled to get much of the ball in attacking areas. 공격 지역에서 공을 받는 것을 어려워했다. 근데 자,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게 손흥민 선수가 위협적인 지역에서 공을 못 받는 게 손흥민 선수의 탓인가요? 이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손흥민 선수가 오늘 어떤 자리에 있어도 공이 오지 않은 것은 사실은 공의 어떤 마지막 패스의 그 세밀함이 부족했기 때문이거든요. 브레넨 존슨이든 티모 베르너든 아니면 포로도 오늘 심각했고, 포로든 우독이든 이 측면 쪽에서 어쨌건 손흥민 선수에게 공을 공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선수들이 그 의무를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손흥민 선수가 골을 못 넣은 거고, 심지어 키패스를 3개나 하면서 남의 역할까지 다 해줬는데 5점을 줬다. 이거는 이거 소위 개빡치는 일이죠. 개빡치는 일고. 자, 파페마타사르 6점, 클루셉스키 5점. 클루셉스키한테 5점을 줬다고요? 4점. 제가 봤을 때는 뭐 3점 네, 최악이었고. 로셀소도 들어왔었나요? 여하튼 토트넘은 정말 오늘 그렇게 많은 가용 자원을 가지고도 웨스트햄을 이기지 못했다. 더 큰 문제는 어쨌건 토트넘이 다음 시즌 챔피언스 리그를 나가게 되면은 이렇게 3일, 4일 간격으로 뛰는 그 경기들이 더 많아질 겁니다. 근데 그때마다 이제 이거는 체력적인 문제 때문이야라고 이야기하려면은 그거는 이제 강팀의 대화를 들 수 없다는 증거밖에 되지 못하는 것이죠. 어떤 인터뷰가 나올지에 대해서도 좀 기다리고 있는데 그 인터뷰 내용도 여러분들께 분석해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토트넘은 이번 경기를 통해서 아직은 좀 갈 길이 많이 남아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경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웨스트햄과 토트넘의 경기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굉장히 궁금한데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더욱 흥미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